5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돈입니다. 오늘 장이 어땠나요? 오늘 장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죠? 장 시작하면서 장이 좀, 상승할 기미가 좀 보였어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대면서 장이 상승할 기미가 있었는데, 근데, 주변 여건은 우리나라 증시만 열려 있고 주변 증시는 다 닫혀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사실 뭐, 중국부터 해가지고 일본도 지금 휴무기 때문에 우리 장이 계속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갈지 어떠한 방향을 결정을 할지 그런 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이 방향을 세운다 그러면 그 세우는 날은 FOMC가 열리고 나서 그리고 FOMC가 열리고 나서 심리 특히 미국 장이 어느 쪽으로 쓰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향방이 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뭐 사실 뭐 지금은 이번 주 내내는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다가 이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스스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뉴스라든지 아니면 차트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주나 돼야지 레버리지든 곧버스든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도는 현재 무포입니다. 개별주만 2개 가지고 있고요. 지금 레버리지든 곧버스든 어디 투자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오늘 같은 경우 곧버스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올라가도 고만 떨어져도 고만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좀 증시가 주식이 좀 떨어져 가지고 끝나 가지고 고퍼스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추세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단타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투자는 안 하는 게 맞았다.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스에 상위 미사국 횡포, 그죠? 러시아가 이제 상위 미사국에 들어가 있는데 존재 이유를 상실한 유엔, 그죠? 중국하고 러시아. 이제는 이게 이 뉴스가 저는 이걸 보면서 딱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새로운 냉전 시대가 시작을 했다. 그다음에 미국을 위주로 한 그 새로운 그 연합이 생길 거고 중국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연합이 생길 거다. 이 새로운 냉전 시대에서는 경제 전쟁이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패권, 달러의 패권 유지가 가능하느냐. 그리고 미국이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각국 다른 나라들한테 어떠한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 그런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떠한 그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상 미국이 그 전쟁을 조금 길게 끌고 가는 양상이 아닌가. 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전쟁을 길게 끌고 가는 걸 원하지 않는데 미국만 유일하게. 그리고 현재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환율이 너무 높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무역 적자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러시아하고 미국만 흑자가 되고 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흑자가 되고 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가 무지막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처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특히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의 존재론, 그죠? 상위 미사국이라는 게 요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링이라든지 유튜브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여기 좀 문제가 많고 앞으로는 유엔이라는 그 어떠한 그 국제 협력 기구가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연합체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중국, 러시아 못지않게 전 세계 물가 상승 원인. 근데 요새 그 언론이 그러니까 미국은 착한 놈, 중국 나쁜 놈, 러시아 나쁜 놈, 뭐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 착한 놈 이렇게 착한 놈, 나쁜 놈이 딱 구분져 가지고 뉴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이 가짜 뉴스는 아닌데 이 뉴스가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가지고 계속 그 솔직히 뉴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새 나오는 뉴스는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이 뉴스도 제가 이 캡처를 왜 했냐면 중국이 러시아 못지않게 전 세계 물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물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 거는요, 미국이죠. 그리고 전쟁이고. 그죠? 지금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유가예요. 유가하고 지금 곡물가 상승. 그죠? 어떻게 수요가 폭증을 해가지고, 원자재라든지,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공급이 딸려가지고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그거는 막아야죠. 근데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의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거를 제재하고 러시아 제재하는 상황에서, 그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가 전쟁 초기에 2달 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전쟁이 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전쟁이 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가장 불쌍한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리고 나쁜 놈 중에 하나가 미국, 그리고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정치인들. 이런 놈들이 나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라든지 미국 욕만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고, 러시아라든지 푸틴은 그 욕먹어도 싸고, 그죠? 지금 당장 같은 경우 마녀사냥처럼 화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언론의 그런 작태. 안 좋죠. 최소한 주식을 하고 경제를 논하는 사람들은요, 냉정하게 봐야죠. 절대 주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러시아 주가, 그 러시아 환율, 그죠? 러시아는요, 지금 흑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흑자예요.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인플레의 원인이 중국하고 러시아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왜 미국은 빼놓나요? 그래서 캡처를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세계 일제히 비료 사용을 줄이는 초유의 사태로 식량 생산 전망이 암울하다. 그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나오는 밀,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이거는 뭐 얘기를 안 해도 신흥국 위기예요. 그냥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친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이 신흥국 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굉장한 곡창지대잖아요. 굉장히 큰 곡창지대고, 거기서 나오는 밀이 그다음에 그 중동 여러 국가들하고 아프리카 이쪽으로 많이 수출이 돼요. 이런 나라들은 식량 안보가 이게 확립이 안 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밀을 거진 80% 이상을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밀 수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은 폭등하고, 그죠? 원재재 값, 곡물 가격 폭등하고, 밀 가격 폭등하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없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신흥국 위기가 점점 다가온다. 게다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이런 나라들의 지금 기후가 이상하게 움직이죠. 그죠? 인도 같은 경우는 사상 최악 122년 만에 폭염. 그렇다 그러면 뭔가 기후가 안 좋다, 비가 많이 온다, 뭐 태풍이 분다, 아니면 폭염, 무덥다, 비가 안 온다, 가뭄이 인다, 뭐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곡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도 곡물이 부족한데, 밀이 부족한데, 그러면 인도에도 곡물이 부족할 거고, 브라질에도 곡물이 부족할 거예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1년치 곡물 수출량이 2달 만에 벌써 다, 완판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만치 지금 식량 안보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이제 아주 그냥 예민하게 반응할 때예요. 인도네시아는 벌써 자국에 나와서는 식용유라든지, 원유, 이런 거 지금 수출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식용유 파동이 한번 일어날 거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비료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러면 곡물 생산이 굉장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경기는 안 좋아지겠죠. 신흥국은 더 안 좋아지고 배고픈 사람은 더 배가 고프고 배고프다 안 되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짜내야겠죠. 중국이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멀쩡한 노인을 시신 가방에 그 노란색 시신 가방이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봤더니 거기 이제 이 노인이 사망한 줄 알고 시신 가방에다 넣었는데 노인이 살아 있었다. 이게 바로 상하이의 지금의 모습이다. 그죠? 민심 위반이에요, 민심 위반. 이거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냥 언론 통제로 해서 끝날지,
예전 같았으면 가능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게 어디서 제가 이제 위험하다. 중국 저러다가 크게 한번 난리가 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예요. 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푸틴을 저렇게 몰아가는 언론, SNS, 그죠? 우크라이나에서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애들 장난치는 그런 기사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막 전 세계 언론이 그걸 다 받아다가 쓰는 거예요. 어? 음, 그런 언론의 행태를 보고 나서, 이거 중국도 위험하다. 어, 이런 만약 일이 진짜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거를 중국 국민들이 알았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근데 지금 상해에서도 지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6개월이면요, 코로나 우리가 이제 그 주사를 맞았잖아요. 그게 6개월이면 항체가 뚝 떨어진대요. 그리고 그래서 미국은 여름,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빌 게이츠가 또 한 번 팬데믹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번 팬데믹이 올 때는 더 세게 온다. 2015년도에 팬데믹이 예언을 했었거든요. 빌 게이츠가. 근데 그 빌 게이츠가 계속 지금도 떠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팬데믹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뉴스는 계속 코로나는요. 뉴스를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추적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중국이 저렇게 심각하기 전부터 저는 그 코로나를 추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확산세가 나오고 중국 상해에서 처음에 감염자가 나왔다 그랬을 때 중국 입장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나왔고, 그죠? 그래가지고 코로나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 전문가가 올 여름 재확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EU의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강경하게 나왔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언론 플레이인 것 같아요. 독일의 언론 플레이. 독일이 사실 러시아한테 가장 크게 의존하는 거는 석유일 수도 있는데 뭐 석유야 사실 가스처럼 어떠한 그 운반이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석유는 그냥 통에다가 받아다가 쓰면 되는 거야. 저장도 쉬워. 가스는 그게 아니야. 독일은 러시아에 가장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가스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뭐 석유는 뭐 당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스는 러시아에서 갖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언론 플레이다. 이런 언론 플레이에 우리가 이게 진짜 그 독일도 이제는 마음이 변했구나 아니라는 거죠. 한쪽 손으로는 손을 흔들고 뒤에서는 다른 손으로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 G7 중앙은행이요 4,100억 달러 양적 긴축을 올해 뭐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돈이야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그 환율 보면 알잖아요. 환율이 돈이 빨려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독일 최대 가스업체 CEO가요 러시아 가스를 공급을 중단한다 큰일 난다. 러시아 가스 없이 앞으로 두 차례 겨울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죠? 가스예요 가스. 독일이 아무리 뭐 러시아 필요 없다라고 해도 안 돼요. 이 가스 때문에. 그리고 가스가 LNG가 아니잖아요. PNG잖아요. 파이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요 독일하고 독일, 이탈리아 요런 나라들이 러시아 가스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하는지, 그 가스가 없으면 경제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국민들 생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는요. 구글링을 딱 30분 만에 보면 딱 나옵니다. 핀란드가 오늘 12일 날 나토 가입 신청을 뭐 결정한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푸틴을 자극을 하는 거죠. 이게 기사가 꽤 오래전에 나왔어요. 한 달 전에 나왔어요.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계속 추적을 해야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모르겠는데 전쟁 중에 굳이 핀란드가 그리고 미 10년물 국채가 3% 돌파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요,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를 캡처를 했는데, 2차 전지. 앞으로는 뭐,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다 이전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할 거는, 만약 전기차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도 괜찮겠죠. 테슬라도 괜찮은데, 글쎄요, 요새 테슬라 떨어지는 거 보니까, 과거에 내가 그런 쪽에는 투자를 안 했는데, 투자를 안 한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보다는 2차 전지 ETF.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중국 2차 전지 아니면 중국 전기차 이쪽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헐떡헐떡 거린다 그래도요, 중국이에요. 인구가 14억. 일본에서요, XE 확진자가 발견됐답니다. 또 발견됐다고 하니까 먼저 번에 한번 발견이 됐었나요? 그죠? 코로나는 계속 추적을 하고 있죠. 여기요. XE, 혼합형 변이 XE가 영국하고 대만에서 나왔는데, 일본에서도 나오고, 싱가포르에서 나오고. 요게 이제 이제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게 확산이 됐을 때, 우리가 요기에 적합한,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 뭐 별거 없죠. 그냥 그렇다. 사실 뭐 결정권은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결정권은 우리가 가기 쉽지 않다. 다음 주나 돼야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 어저께 나스닥이 그나마 오르긴 올랐어요. 1.63% 올랐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냥 흘러내리고 있죠. 흘러내리고 있어요. 힘없이 흘러내리는 모습. 그죠? 힘없이. 이게 하루하루로 치면 굉장히 등락폭이 센 거거든요. 뭐 3%, 4%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차트를 좀 늘려서 싹 보면 그냥 힘없이 흘러내리는 모습. 그죠? 여기서 이거를 벗어나려고 그러면요. 양봉이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이렇게 나와야지 않을까. 그죠? 이 정도는 나와야지 이게 바닥이었구나. 이때 왜 주식을 안 샀을까? 이 하소연을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나올 자리가 아니죠. 그나마 다행인 게 어린이날 5월 5일 날 휴장이라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런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여기까지 매물대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여기 뚫고 내려오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위로든 아래로든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무조건 따라간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만에 올랐는데 별거 없죠. 그죠? 올랐는데 별거 없다. 오늘 저녁에 한번 미국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장이 열려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S&P 500 500도 전저를 깨고 못 올라가는 모습. 어저께 한 1, 2% 정도 2, 3% 정도 양봉이 쭉 나왔으면 그리고 이게 힘들네요. 이렇게 나왔으면 좀 다행이었는데 그거 2, 3% 나왔어도 힘든 판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베트남 지수가 그나마 반등을 하는데 반등을 해도 이상하죠. 그죠? 여기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세 주도는 무포 어디 투자할 수가 없다. 오늘 외국인이요 1180억 대략 12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수에서는 좀 팔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좀 팔았고요.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 오늘 뭐 아무것도 없었다. 그죠? 외국인들이 산 이유는 단 하나. 우리나라 장밖에 열리지 않았을까요? 일본도 문 닫았죠. 대만 문 닫았죠. 항생 열려 있는데 항생은 안 있고 중국도 문 닫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열려 있는 게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핸들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미 없어요. 1000억 의미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의미 없다. 그죠? 과거에 1000억이었으면 굉장히 뜨끈뜨끈하고 장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미 없다. 그죠? 고객 탁금은 61조 7천억. 위탁자 미수가 좀 늘어나죠. 미수가 슬슬 늘어나는 게 불안하고요.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는 조금 꺾이는 듯한데 그래도 높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높다. 빚내서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삼성전자 살 때가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 그죠? FOMC가 어떻게 될까요? FOMC 0.5, 0.75 말들 많죠. 뭐 가봐야지 알죠. 기다린다. 환율 변화가 없어요. 1267원. 굉장히 높죠. 환율은 1240원 미만으로 빠져야 된다. 달러 지수, 이거 93짜리가, 그죠? 93짜리가 103까지 왔어요. 엄청 센 거죠. 그리고 위안화 6.6. 그렇다. 안 좋다. 10년물 국채, 아까 제가 봤죠? 많이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끝나고. 오늘 항생이 열렸는데 사라져버렸네요. 안 열렸네요? 모르겠어요. 중국은 쉬고, 다 쉬고, 다 쉬고, 니케이도 쉬고, 다 쉬어라, 니들. 그리고 금값이 빠지고 있다. 달러. 그죠? 달러 최고다. 이렇게 됐다. 철광석 가격도 떨어지고,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올라가네요. 천연가스가 조금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엔화는 130엔 됐네요. 드디어 130이 나왔네요. 그렇다. 이렇게 됐다. 그리고 미국은 어저께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이 끝나면서도 나스닥, S&P, 다우 요 두 개가 좀 많이 더 상승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나스닥이 올라간다 그러면요 불안한 거예요. 올라갔다 빠진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 돼요. 만약 지금 다시 상승을 이어간다 그러면 성장주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캡처가요 5시 44분이고 현재 시간이 7시네요. 현재는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럽은 그냥 조금 뭐 강보합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상승을 했네요. 약간 상승. 그죠? 닥스는 6%, 0.6%, 유로스도 0.6%. 근데 이런 상승은 의미 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의미 없다. FOMC 끝나야지 된다. 그죠? 의미 없다. 그죠?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는데 의미 없고 이거 봐가지고 좀 의미 있다. 요거 아침에 AMD 그리고 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고 나서 미국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를 좀 유심히 봤는데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어요. 세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심리가 위축됐어요. 만약에 여기 일주일 전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랬으면 우리나라 한 2, 3%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했는데 웬걸요? 개미들이 푸르르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기관도 덩달아 팔고 그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없어요. 뭐 볼 게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게 일주일 전에 한 2주 전에 만들어 놓은 게 변하질 않아요. 그죠? 이제 주가 폭락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거진 뭐 완성 단계까지 왔다.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안 와야죠. 근데 온다 그래도 상관없죠. 왜? 우리한테는 곧버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름 100불 미만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 원유 증산이 안 된다. 만약에 기름을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기름값을 떨어뜨리면 돼요. 여기저기 시추공 막 박아가지고 캐내면 되는데 그러면 환경 오염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죠? 마음대로 빼내지도 못하고 그렇다. 그리고 신흥국들 점점 하나하나 작살난다. 깨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반정부 시위 일어나고 항의 시위 일어나고 배고프다고 울 것이다. 그죠? 코로나 계속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 뉴스가 뭐 괜찮은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중국 뉴스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를 봐야 돼요. 증시는 거짓말 안 한다. 그나마 중국 증시도 못 믿을 건데 중국 언론보다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중국 차트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죠. 4일날 5일날 50bp에 950억 QT가 950억 달러에다가 기준금리가 50bp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보통 뭐 100부터 시작한다 그랬는데 저는 한 300억 달러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시작이 이 정도가 아니라 해도 단기간에 그 다음에 단기간에 300억 달러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50bp라고 한다 그러면 호재 75bp 라고 한다 그랬을 때도 그러면 경기가 좋은 건가? 라고 해가지고 이건 고민. 근데 25bp 나왔다? 그러면 작살. 큰일이죠. 경기 위축이니까. 근데 그러지 않죠. 주가가 깨지더라도 금리는 세게 올린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으니까요.
안 흘릴 수가 없죠. 점점 이런 지표들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언론들이 나오는데 저도 뭐 러시아 찬성, 푸틴이라든지 러시아를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경제를 논하잖아요. 경제를 논할 때는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뉴스라든지 어떤 지표라든지 냉정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요. 그래서 언론은 조금 많이 안 맞는다. 그렇다. 그리고 지금 가장 조금 더 지나면 10월 달에 시진핑 3기 연임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랬죠. 심상치 않다. 그죠? 아까 전에 그 할아버지 노인 살아있는 노인을 시체 가방에 담았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상해에서 출입구를 펜스를 쳤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거 그런 동영상도 돌아다니는데 폐쇄시키고 막아버리고. 바이든은 지금 지지율이 40%. 근데 11월 달에 중간 선거 있어요. 지금 정치하고 연결돼 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앞에 이제 그 주식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걸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투자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5월 5일 목요일 날 휴무라는 거. 그날 FOMC에서 발표가 나고 나서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루 동안은 우리가 관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추세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레버리지 고포스. 근데 사실 저도 한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했지만 방향을 못 세우겠어요. 절대 이게 어느 쪽이다 방향을 못 세우겠어요. 만약에 이게 등락폭이 어떠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가장 무서운 거. 어떠한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뉴스가 나오고. 근데 이 움직일 때 뭐 1%, 2%가 아니라 2, 3%씩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그런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작살 나겠죠. 그게 가장 무섭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관망이 그냥 욕심 버리지 말고 적은 돈 벌려고 해가지고 위험을 사는 것보다는 위험을 회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적은 돈을 벌려고 굳이 위험한 그 게임판으로 들어서지 않는 게 그게 현명한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